아저씨 누구세요? 왜 자꾸 쳐다봐요? 8살짜리 여자아이의 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대사가 나오기까지 이현우는 이미 5분째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전혀 계획에 없었어요. 서진그룹 회장인 그에게 중요한 이사회가 15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고급 승용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억수같이 쏟아지는 눈이 그의 맞춤 정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시선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정류장 한쪽에 웅크리고 앉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보이는 여자아이들이었죠. 낡은 옷에 젖은 머리카락, 서로를 꼭 껴안고 떨고 있는 모습이 왜인지 현우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수아야, 추워하지 마. 엄마 금방 와.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작은 어깨가 비를 막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자꾸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걸까요? 현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봤지만 이렇게 발걸음이 멈춘 적은 없었거든요. 특히 작은 아이의 눈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9년 전 그녀의 눈과 비슷해. 윤소희. 대학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의 맑은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정자증인 내가. 그럴 리 없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아이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요. 비에 젖은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를 톡톡 두드렸죠. 아이들과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현우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불쌍한 아이들을 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그때 작은 아이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왜 자꾸 쳐다봐요? 현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마치 9년 전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몸을 움직이자 낡은 옷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목에 걸린 작은 하트 모양의 목걸이였죠. 낡은 은색 체인에 매달린 안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특별한 목걸이. 현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9년 전 자신이 소희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거든요. 세상에 하나뿐인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그 목걸이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났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차분하고 위험 있던 그의 목소리는 간대없고 마치 갈라질 것 같은 떨림이 배어 있었죠. 아이는 무서워하며 언니 뒤로 숨었어요. 예나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언니가 동생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현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런데 언니 아이를 자세히 보는 순간 현우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의 눈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날카롭지만 따뜻한 그 눈빛, 약간 올라간 눈꼬리까지 똑같았어요. 현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설마, 정말 설마. 그때 절박한 여자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갈랐어요. 수아야, 예나야.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그녀를 다시 보았어요. 윤소희. 9년 전 그 아름다웠던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현우의 기억 속 그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야윈 얼굴, 낡은 옷, 그리고 깊이 패인 눈가의 주름들.
마치 세상의 모든 고생을 다한 것 같은 모습이었죠. 소희는 현우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소희의 입에서 절망에 찬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가세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소희는 급히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수아야, 예나야, 어서 가자. 엄마, 저 아저씨가 왜? 묻지 마. 빨리 와. 세 사람은 빗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젖은 아스팔트 위에 혼자 남겨진 채로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목걸이, 그 아이들의 얼굴, 소희의 절망적인 외침, 그리고 9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이사회도 바이어 미팅도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9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가지 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들을 찾아야 했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9년 전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든 진실을 다시 확인해야 했거든요.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9년 만에 처음으로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9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의 현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진그룹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두고 그저 평범한 대학생 이연우로 살고 있었거든요.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현우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경영학 교재가 아닌 시집을 들고 있었죠.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세요? 뒤에서 들려온 맑은 목소리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윤소희였습니다. 단정한 청바지에 하얀 셔츠를 입은 그녀는 마치 봄바람처럼 상큼했죠. 아, 소희야. 그냥 시를 읽고 있었어. 현우의 볼이 살짝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실 그는 소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였거든요. 매일 이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요? 어떤 시인데요? 소희가 현우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의 샴푸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현우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이었어요. 현우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희 역시 마찬가지였죠.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현우는 따뜻한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캠퍼스 뒤편 작은 카페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현우가 소희의 손가락에 하트 목걸이를 끼워주던 그 순간까지도요. 소희야,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너무 예쁜데. 하트 안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 세상에 하나뿐인 거야. 너처럼.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었죠. 그녀에게는 태어나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어요. 현우는 소희와 함께 있을 때만은 서진그룹 후계자가 아닌 그냥 이현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로웠던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춰든 기분이었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뒤편 작은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 현우는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우와 소희의 관계는 곧 강 여사의 귀에 들어갔거든요. 서진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그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어느 날 오후 소희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방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여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소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강 여사였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과 냉정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차가운 눈빛이 소희를 압도했죠. 네가 윤소희구나. 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소희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안녕하세요. 혹시 현우 씨 어머님이신가요? 그래. 그리고 너는 내 아들한테서 당장 떨어져야 할 사람이고. 강 여사가 손에 든 봉투를 소희 앞에 내밀었어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이거 받고 깔끔하게 정리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현우 씨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지? 설마 사랑이라도 한다고? 강 여사의 비웃음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소희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죠. 네, 맞아요. 저는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고아원 출신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해서 사랑할 자격이 없나요? 소희가 강 여사의 말을 끊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죠. 평생 위축되어 살았던 소희였지만 현우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었거든요. 강 여사는 소희의 당당한 태도에 경악했어요. 지금까지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특히 이런 미천한 신분의 여자가 감히. 좋아. 그렇게 나올 거라면 어쩔 수 없지. 강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서진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도 모르겠지만 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 네 아르바이트 자리, 네가 다니는 학교, 심지어 네가 머물 곳까지 모든 걸 없앨 수 있다고. 소희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는 현우 씨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강 여사의 눈에 살기가 돌았어요. 이런 하찮은 계집이 감히 자신을 무시하다니.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어. 내 아들에게서 떨어져. 안 그러면. 강 여사가 소희에게 한 발 다가섰어요. 그 압박감에 소희가 벽에 등을 기댔죠. 후회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말이지. 그 말에 소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었지만 현우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강 여사가 떠난 후 소희는 자취방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가슴에 걸린 하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졌죠. 현우 씨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현우에 대한 사랑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음 날 현우를 만났을 때 소희는 강 여사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현우의 밝은 미소를 보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소희야,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소희는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평소와 다른 소희의 모습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밤 소희는 긴 시간 고민했어요. 강 여사의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현우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특히 현우와의 사랑은
그녀에게 생명과도 같았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현우 씨와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소희는 몰랐어요. 강 여사가 이미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계획이 곧 현우 자신의 입으로 이별을 선언하게 만들 거라는 것도 말이죠. 목에 걸린 하트 목걸이가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반짝였어요. 마치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이요. 강 여사는 소희와의 대면 후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단순한 협박으로는 그 고집센 여자를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번에는 현우 자신이 직접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진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강 여사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찬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계획이야. 그녀의 손에는 K대학병원 박 원장과의 약속이 적힌 메모가 들려 있었죠. 박 원장은 서진그룹의 오랜 후원을 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강 여사에게 빚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강 여사는 현우를 자택으로 불렀어요.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에서 모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야, 너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은데요, 어머니. 현우는 소희 때문에 잠을 설쳐서 확실히 얼굴이 좀 상해 있었어요. 강 여사는 그런 아들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죠.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아야지. 네가 우리 집안의 후계자인데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 정말 괜찮아요. 안 돼. 당장 K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 받아. 이미 박 원장님께 말씀드려 놨어. 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알겠어요. 시간 나면 받을게요. 시간 나면이 아니라 내일 당장. 예약도 잡아뒀어. 현우는 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우는 K대학병원 VIP동을 찾았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복부 초음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뇨기과 검사까지 말이죠. 회장님, 혹시 결혼 계획이 있으시나요? 박 원장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아직은. 왜 그러세요? 그냥 나이가 나이인지라. 미리미리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현우는 약간 어색했지만 검사에 응했어요. 사실 소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인지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현우는 박 원장의 진료실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박 원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박 원장이 검사지를 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자 수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선천성 무정자증이에요. 현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박 원장의 다음 말들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염색체 이상으로 보입니다. 선천적인 것이라 치료도 불가능하고요. 정말 유감입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침통했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병원을 나선 현우는 멍한 상태로 차에 앉아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뭔가 말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평생을? 소희의 밝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언젠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했던 그녀의 모습이 말이죠. 저는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나중에 현우 씨와 예쁜 아기 낳고 싶어요. 그때 소희가 웃으며 말했던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내가 소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현우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서진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아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줄 수 없는데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희는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따뜻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녀에게 자신은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없는 남자였어요. 현우는 며칠간 소희를 피했어요.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소희는 계속 연락했지만 현우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뤘죠. 현우 씨,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소희의 메시지를 보며 현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불완전한 남자라는 걸요. 마침내 현우는 소희를 만나기로 했어요. 캠퍼스 뒤편의 작은 공원, 처음 고백했던 그 장소였죠. 소희는 현우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현우 씨,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 연락도 안 하고. 하지만 현우의 표정을 본 순간 소희의 말이 멈췄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소희야, 우리 헤어져.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난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현우는 무정자증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참혹한 진실을 소희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현우 씨가 저에게 모든 걸 주고 계시는데.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미래가 없어. 우리 사이에는 미래가 없다고. 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소희의 눈물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소희가 현우의 팔을 잡았지만 현우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이야. 현우는 돌아섰어요. 소희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 소희의 간절한 부름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현우는 이미 사라진 후였죠.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가슴에 걸린 하트 목걸이를 꽉 쥐면서 말이에요. 현우는 강여사의 압박에 못 이겨 정략 결혼길로 들어섰어요. 서미래라는 여자와 차갑고 형식적인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소희는 현우를 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소희는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며 멍해졌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거든요. 임신이라고?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현우와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현우 씨에게 말해야 해. 하지만 이미 현우는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온 후였어요. 소희는 그 신문을 보고 절망에 빠졌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소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현우는 이미 다른 인생을 시작했는데 자신 혼자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쁨도 느꼈어요. 현우와의 사랑의 결실이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요. 괜찮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소희는 하트 목걸이를 만지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현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으니까요. 그렇게 소희는 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 말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쌍둥이라는 것도 9년 후 운명적으로 다시 현우와 만나게 될 거라는 것도요.
버스 정류장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났어요. 현우는 서진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하트 목걸이를 한 그 작은 아이의 모습이요. 김비서 사립탐정 중에 가장 실력 좋은 사람 알아? 김비서는 현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시라도 빨리 연결해줘. 지금 당장. 현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2시간 후 현우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중년의 사립탐정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8살 정도 되는 쌍둥이 여자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어머니 이름은 윤소희입니다. 현우가 어제 몰래 찍은 뒷모습 사진을 탐정에게 건넸어요. 특징이 있다면 작은 아이가 하트 모양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9년 전 제 연인이었어요. 그 시간 소희는 좁은 원룸에서 밤늦게 재봉일을 하고 있었어요. 미싱 소리가 조용한 밤을 깨뜨렸죠. 수아와 예나는 작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새벽까지 일해야 겨우 하루 생활비가 나왔거든요. 아이들 학용품도 사줘야 하고 밀린 월세도 있고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소희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이마를 짚었죠. 엄마 괜찮아요? 수아가 잠에서 깨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다시 자렴. 소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자꾸 피곤하고 어지럽고 가끔 열도 났거든요. 엄마, 우리 어제 본 아저씨 누구예요? 엄마가 무서워하던데. 예나의 질문에 소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무도 아니야. 그냥 아무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3일 후 탐정이 현우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찾았습니다. 구로구 한 원룸에 살고 있어요. 현우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어머니가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탐정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최근 들어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현우는 직접 그 동네로 갔어요. 멀리서 소희의 모습을 지켜봤죠. 9년 만에 본 그녀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야윈 얼굴, 수척한 몸, 그리고 깊게 팬 주름들. 내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건가? 현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마트에서 가장 싼 것들만 고르는 소희의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날 저녁 소희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시야가 흐려졌죠. 소희가 벽에 손을 대고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소희를 발견하고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우는 소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탐정을 통해 들었어요. 그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수아와 예나가 울먹이며 소희를 찾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어디 있어요? 예나의 울음소리가 현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간호사가 수아와 예나를 보며 당황했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때 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의사는 현우를 별실로 데려갔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림프 구성백 혈병으로 보이고요.
즉시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백혈병이라고요?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골수 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의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현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소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가족 중에 골수 이식이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조직적 합성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검사에 동의했어요. 저를 검사해 주세요. 하지만 회장님은 직계 가족이 아니신데 그냥 해주세요. 제발. 현우의 절박한 목소리에 의사는 검사를 진행했어요. 하루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죠. 놀랍습니다. 먼저 환자인 소희 씨와 회장님의 조직적 합성이 10분위 8 일치해요. 골수 이식에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식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의사가 다른 검사지를 꺼내 보였어요. 수아, 예나 두 아이와 회장님의 조직적 합성이 10분위 10 완벽 일치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조직적 합성 항원이 10개 모두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직계 가족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의사의 말에 현우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직계 가족이라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정도죠. 하지만 이 수치는 아버지, 딸 관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회장님이 두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이런 완벽한 일치가 나올 수 없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의사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정말 내 딸들이구나. 9년 전 무정자증 진단이 거짓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완벽한 일치가 나올 수 없었거든요. 현우는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 수아와 예나를 발견했어요. 두 아이는 무서워하며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죠. 괜찮아. 엄마는 좋아질 거야.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저씨, 그 아저씨네요. 응, 걱정하지 마. 엄마 치료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들이 자신의 딸들이라는 걸 알고 보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선생님, 제가 골수를 기증하겠습니다. 현우가 의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이 따르는 수술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상관없어요. 당장 수술 준비해 주세요. 현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9년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했거든요. 소희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죠. 현우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소희야, 그리고 우리 딸들아. 그의 손에는 골수이식 동의서가 들려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료시술이 아니었습니다. 9년 만에 가족을 되찾기 위한 현우의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수아와 예나는 아직 현우가 자신들의 아빠라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죠. 그리고 강 여사의 거짓말도 함께 말이에요. 소희의 골수이식 수술까지 3일이 남았어요. 현우는 병원 VIP실에서 9년 전 자신의 의료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적 합성 검사 결과가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웠거든요. 10분위 10 완벽 일치라고? 이건 부모 자식 수준이야. 현우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비서, 9년 전 내가 받았던 K대학병원 검사 기록 전부 가져와. 원본 말이야. 네, 회장님. 그런데 무슨 일이시라도 빨리 해.
현우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2시간 후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현우는 9년 전 검사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검사 날짜가 원래 예정보다 하루 빨랐고 담당 의사도 박 원장으로 바뀌어 있었죠. 무엇보다 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것과 달랐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급하게 검사를 했지? 현우는 당시를 떠올려 봤어요. 강 여사가 유난히 서둘러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현우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그는 사설 조사팀을 동원해서 박 원장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의 9년 전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해줘. 특히 우리 그룹과 관련된 거래들 말이야.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9년 전 박 원장의 계좌에 거액의 후원금이 서진그룹에서 입금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현우의 검사 직후의 말이에요. 현우는 직접 박 원장을 찾아갔어요. K대학병원 원장실에서 박 원장은 현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죠.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시라도. 박 원장님, 9년 전 제 검사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요? 현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 원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정자증 진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정확한 진단이었나요? 박 원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현우의 압박적인 눈빛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뭐죠? 강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거짓 진단서를 만들라고요. 현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왜죠?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윤소희 씨와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회장님께서 아드님이 그 여자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그랬다고요? 현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잔인한 거짓말을 꾸몄다는 게 말이죠. 9년간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세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절망했는지. 현우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박 원장은 벌벌 떨며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는 곧장 한남동 본저로 향했어요. 강 여사는 응접실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현우야, 웬일로 이 시간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박 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말에 강 여사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9년 전 무정자증 진단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강 여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라고요? 어머니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셨는데 그래서라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희와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의사까지 매수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셨던 거군요. 그 여자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 걸 막으려고 한 거야. 강 여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고작 고아원 출신 여자 때문에 우리 가문의 후계자가 무너질 순 없었거든. 가문이라고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가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소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서미래가 응접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미래야, 너도 알고 있었니? 내 진단이 거짓이었다는 걸. 서미래의 침묵이 현우에게 답을 주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서미래가 담담하게 고백했어요.
시어머님께서 결혼 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당신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신 일이라고요. 현우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절망했죠. 그러면 우리 결혼도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네요. 거짓이라기보다는 필요였죠. 서미래의 냉정한 대답에 현우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현우야, 이제 와서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미 지난 일이고. 강 여사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그 여자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미래와 잘 살아가면. 그만하세요. 현우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빼앗아간 9년을 이제라도 되찾겠어요. 소희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라니? 그게 무슨... 수아와 예나가 제 딸들이에요. 조직적 합성 검사로 확인했어요. 강 여사와 서미래의 얼굴이 동시에 하얘졌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핏줄이라고? 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제 모든 거짓말은 끝이에요. 저는 진짜 가족을 위해 살 겁니다. 현우가 돌아서려 하자 강 여사가 막아섰어요. 현우야, 그 여자 때문에 또 망가질 셈이냐? 네가 가진 모든 걸 버릴 거야? 버릴 게 없어요. 어차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었으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고했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5년간 쌓아온 것들을. 우리가 뭘 쌓았다고요? 거짓 위에 거짓을 더한 것밖에 없잖아요. 현우는 서미래를 바라봤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두세요. 더 이상 당신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현우는 집을 나섰어요. 밖은 추웠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죠. 9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짓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소희와 수아, 예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시간이었어요. 휴대폰에는 강 여사와 서미래의 연락이 계속 왔지만 현우는 모두 무시했어요. 그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소희야, 이번엔 널 지켜낼 거야. 우리 딸들도 함께. 현우는 다짐하며 병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강 여사와의 대면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온 현우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소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거였죠. 백혈구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담당 의사의 심각한 표정이 현우의 가슴을 조였어요. 골수 이식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틀 안에 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소희를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진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수아와 예나가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아무리 달래도 아이들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죠. 엄마가 죽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두고 가는 거예요? 예나의 애절한 질문에 현우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 말하지 마. 엄마는 괜찮을 거야. 수아가 동생을 달래려 했지만 그 작은 어깨도 떨리고 있었어요. 8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수아야, 예나야. 두 아이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그 얼굴들을 보니 현우의 목이 메었죠. 아저씨, 엄마가 많이 아파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엄마를 살려낼 거야.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너희들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현우를 바라봤죠. 사실 아저씨가 너희들의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예나가 갑자기 물었어요. 현우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았니? 엄마가 가끔 울면서 아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저씨 보니까 왠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아저씨가 아빠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수아와 예나는 잠시 멍하니 현우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우리 아빠예요? 수아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예나가 현우의 목을 껴안았죠. 아빠,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그 작은 품에 안긴 순간 현우는 9년간의 공허함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약속할게. 아빠가 반드시 엄마를 살릴 거야. 현우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다짐했어요. 아빠가 아픈 거는 안 돼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현우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위해 의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때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강 여사가 여러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나타난 거였죠. 현우는 어디 있어? 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이 당황해하며 우왕좌왕했죠. 어머니. 현우가 나타나자 강 여사가 성큼 다가왔어요. 미친 짓이야. 골수 이식이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지 알고 있어? 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아무리 미웠지만 현우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가치라고? 고작 그 계집 하나 때문에? 강 여사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그 계집이라고 하지 마세요. 소희는 제 아이들의 어머니예요. 그때 서미래도 병원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현우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팔을 붙잡았죠. 여보, 정신 차려요. 나는 당신 아내야. 이혼하기로 했잖아요. 아직 서류도 안 썼잖아요.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하겠다고? 서미래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변했어요. 5년간 나와 함께 쌓아온 걸 다 버릴 거야? 우리가 뭘 쌓았죠? 거짓말 위에 거짓말만 쌓았을 뿐이에요. 현우가 서미래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거짓이 아닌 진짜 가족을요. 진짜 가족이라니? 그 여자와 그 애들이 우리보다 중요하다고? 서미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현우야, 네가 그 수술을 받는다면 나는 그 여자와 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강 여사가 협박을 했어요. 감히 나를 무시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현우의 눈에 분노가 일었어요. 어머니, 만약 소희와 아이들에게 손이라도 대신다면 뭘 할 건데? 강 여사가 오히려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서진그룹에서 어머니를 완전히 축출할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공개할 거고요. 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현우가 진짜로 자신과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너 정말 그럴 거야? 시험해 보시죠. 그때 수아와 예나가 현우 뒤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나가 강 여사를 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 살리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수아도 용감하게 강 여사를 마주봤어요.
강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녀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이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 흔들었죠. 회장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술 준비를 해야 해요. 담당 의사가 다급하게 나타났어요. 환자분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현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지금 바로 수술 준비하세요. 안 돼. 강 여사와 서미래가 동시에 외쳤지만 현우는 이미 수술실 쪽으로 향했어요. 아빠, 무서워요. 예나가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꼭 돌아올게. 그리고 엄마와 함께 돌아올 거야. 현우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아야, 예나야. 아빠가 없는 동안 서로 잘 돌봐주렴. 네, 아빠. 빨리 돌아와요. 수아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현우는 마지막으로 중환자실을 바라봤어요. 소희가 죽음과 싸우고 있는 그곳을요. 소희야, 조금만 더 버텨.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는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9년간의 후회와 죄책감을 모두 씻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강 여사와 서미래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죠. 현우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수술실 준비실에서 현우는 하얀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수술 전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빨리 시작해 주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무리 각오했다고 해도 전신마취 하에 진행되는 대수술이었거든요. 소희 씨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옆 수술실에서 이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 수술실에서는 의식을 잃은 소희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요.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죠. 담당 의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 어때요? 위험 수준입니다. 백혈구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골수 이식이 성공해도 생착이 될지 일단 최선을 다해 봅시다. 집도이의 무거운 한숨이 수술실에 울려 퍼졌어요. 수술실 밖 복도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아와 예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김 비서가 아이들 옆에 앉아서 달래려 했지만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아야, 예나야, 주스라도 마실래? 괜찮아요. 아빠랑 엄마가 나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수아가 의젓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손은 예나의 손을 꽉 쥐고 있었죠. 복도 한편에 강 여사도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죠. 분노와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미친 짓이야. 내 아들이. 강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수술실 문을 향해 있었죠. 아무리 미웠어도 현우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서미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도 복잡하기만 했죠. 마치 시작합니다. 현우의 수술이 먼저 시작되었어요. 전신마취가 들어가자 현우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죠. 소희야, 꼭 살아줘. 그것이 현우가 마취에 빠지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말이었어요. 의사들이 현우의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3시간에 걸친 섬세한 작업이었죠. 골수 상태 어떤가요? 아주 건강합니다. 이식하기에 최적의 상태예요. 소희의 수술실에서도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되었어요. 현우에게서 채취한 골수를 소희에게
이식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식 시작합니다. 의사들의 손놀림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었죠. 환자 생체 신호 어때요? 불안정합니다. 맥박이 너무 빨라요. 간호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4시간이 지났어요. 복도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죠. 아빠는 언제 나와요? 예나가 지쳐서 김비서에게 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나오실 거야. 김비서도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어요. 수아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환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희의 수술실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거부 반응이 시작된 것 같았죠. 에피네프린 준비해요. 심폐소생술 준비.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현우가 목숨을 걸고 기증한 골수가 소희의 몸에서 거부되고 있었거든요. 안 돼. 절대 안 돼. 집도이가 이를 악물며 최선을 다했어요. 수술실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소리들 때문에 복도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무슨 소리죠?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김비서가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간호사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었어요. 수아와 예나가 불안해하며 서로를 꼭 안았어요. 엄마가 괜찮을까? 예나의 작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수아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빠랑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예나도 언니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 테니까 엄마 아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 소리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강여사조차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죠. 골수 채취 완료되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양호해요. 현우의 수술이 먼저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회복실로 옮겨주세요. 간호사들이 현우를 회복실로 이송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죠. 잠깐. 생체 신호가 안정되고 있어요. 소희의 수술실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골수가 생착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거부 반응 없이 현우의 골수가 소희의 몸에서 새로운 혈액세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였죠.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집도이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6시간 만에 2 수술이 모두 끝났어요.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2분 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괜찮아요? 엄마도요? 수아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네, 2분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골수도 성공적으로 생착되었고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예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2 아이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죠. 아빠, 엄마가 살았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한 눈물을 흘렸거든요. 김비서도 감격해서 눈물을 훔쳤어요. 강 여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손녀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저 아이들이 우리 핏줄이구나. 처음으로 손녀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어요. 서미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현우의 각오를 보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현우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들은 것은 수아와 예나의 목소리였어요. 아빠,
아빠가 깼어요. 아이들이 회복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소희는 엄마는 괜찮아? 현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도 깼어요. 의사 아저씨가 성공했다고 했어요. 예나의 말에 현우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9년 만에 진짜 가족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우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감격했어요. 생명을 건 수술이었지만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수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어요. 현우는 VIP 병실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골수 채취 수술의 후유증으로 아직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아빠 아파요? 예나가 침대 옆에 앉아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전혀 안 아파. 우리 예나가 옆에 있어서 금세 나을 것 같은 걸. 현우가 예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9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거든요. 옆 병실에서는 소희도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어요. 현우의 골수가 완벽하게 생착되면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엄마 얼굴이 핑크핑크해졌어요. 수아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정말로 소희의 창백했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응, 엄마가 많이 좋아졌지? 소희가 수아를 끌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만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소희의 상태가 더욱 좋아져서 현우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엄마 같이 먹어요. 수아와 예나가 신이 나서 김밥을 나눠주었어요. 병원 음식이었지만 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죠. 소희야, 미안해. 현우가 갑자기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9년간 너무 힘들게 했지?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현우는 매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9년간의 공백을 채워나갔어요. 아빠, 내가 그린 그림 봐요. 예나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아빠, 엄마, 수아, 예나가 손을 잡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야. 현우는 그 그림을 병실 벽에 정성스럽게 붙였어요. 아빠, 우리 집에도 갈 거예요? 수아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모두 같이 살 거야. 밤이 되면 현우와 소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9년간의 빈자리를 서로의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있었죠. 너무 고생했구나. 현우가 소희의 거친 손을 보며 마음 아파했어요. 괜찮아요. 수아랑 예나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 책임질게. 너도 아이들도. 현우의 약속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9년 만에 다시 찾은 안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바깥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강 여사는 현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를 불러 현우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강 여사가 비서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렸어요. 그 여자와 애들에게 양육권이 있을 리 없어. 현우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야. 하지만 회장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내가 뭘 못하는지 보자고. 서밀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병원에 찾아와서 현우에게 마지막 시도를 했죠. 여보, 정말 이럴 거예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낼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결혼 생활이 있었나요? 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계약 관계였을 뿐이죠.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럼 재산은? 회사 지분은? 다 포기할 거예요? 서미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필요 없어요. 진짜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 며칠 후 현우에게 법원 출석 명령서가 도착했어요. 강 여사가 현우의 정신 능력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한 거였죠. 정신 감정을 받으라고? 김 비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이런 일까지 하시는군. 현우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괜찮아요. 당당하게 맞서죠. 소희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불안에 빠졌어요. 현우 씨, 저 때문에 너무 큰 일에 휘말리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야. 현우가 소희를 안심시켰지만 소희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강 회장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거든요. 혹시 수아랑 예나에게 해를 끼치면 현우는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수아야, 예나야. 아빠가 할머니랑 잠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 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수아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도 아빠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현우는 아이들에게 할머니에 대한 나쁜 감정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김 비서, 우리 측 변호사들도 준비시켜. 현우가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비서도 현우의 결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나 서미래가 소희나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려 한다면 현우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퇴원을 하루 앞둔 밤, 네 식구는 함께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예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아빠가 새 집을 구했어. 정원도 있고 너희들 방도 따로 있어. 현우의 말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요? 우리만의 방이요?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들 방이야. 소희는 현우를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의 현실이야. 현우가 소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 네. 함께요. 바로 그때 강 여사가 병실에 나타났어요.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말이죠. 현우야,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어머니, 그 여자들과 함께 가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서진그룹과도 영영 인연을 끊는 거고. 강 여사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수아와 예나가 무서워하며 소의 뒤로 숨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진그룹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현우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말했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잃어도 상관없어요. 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할 거야.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녀는 화를 내며 병실을 떠났어요. 강 여사가 떠난 후 병실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아빠, 무서웠어요. 예나가 현우의 품에 안겼어요.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너희를 지킬 테니까. 현우는 가족들을 끌어안으며 다짐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강 여사와의 마지막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퇴원 당일 아침 병원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현우와 소혜 그리고 수아와 예나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강 여사가 다시 나타날까봐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할머니 또 올까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지켜줄 거야. 현우는 아이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그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병원 로비로 강 여사가 혼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말이죠. 그녀의 표정도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현우야. 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떨림이 있었죠. 현우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어머니, 또 뭘 하러 오셨어요? 저 아이들 좀 봐도 될까? 강 여사의 예상치 못한 요청에 모두가 놀랐어요. 할머니가 우리 보고 싶어 하시나 봐. 소희가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아와 예나는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강 여사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나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강 여사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핏줄인 손녀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너희가 수아와 예나구나. 강 여사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머니,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아빠가 엄마 살려줬어요. 예나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자기 몸에서 뭔가를 엄마한테 줘서 엄마가 나았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죠? 그 순수한 말에 강 여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들에게는 복잡한 사정 따위는 없었어요. 그저 아빠가 엄마를 구해준 것만 중요했거든요. 그래, 아빠가 정말 대단하구나. 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우리랑 같이 집에 가요. 수아가 갑자기 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강 여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을 차갑게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손녀들의 순수함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거부했구나. 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강 여사는 현우와 소희를 바라봤어요. 현우야, 소희 씨, 정말 미안해. 그녀가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희들 행복을 빼앗고 이 아이들에게서 할머니를 빼앗았지. 현우도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강철 같던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말이죠. 어머니, 강 여사는 소희에게로 다가갔어요. 소희 씨, 9년 전에 제가 한 일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당당했던 강 여사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저 제 아이들과 현우 씨를 지키고 싶었어요. 제가 그 기회를 빼앗았죠. 정말 미안해요. 강 여사가 소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서미래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를 내거나 따지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혼 서류 가져왔어요. 서미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미 제가 사인했어요. 당신도 서명하면 끝이에요. 현우는 서미래의 변화에 놀랐어요. 미래야, 괜찮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은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았죠. 아니, 사랑할 수도 없었고요. 서미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5년간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진짜 남편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저도 진짜 사랑을 찾아볼게요. 당신처럼요. 미안해, 미래야. 너에게 상처만 줘서. 현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서로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서미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진짜로요. 그녀는 수아와 예나에게도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너희들도 아빠랑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 아이들은 서미래에게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고마워, 미래야.
현우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서미래의 이해심 덕분에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었거든요. 서미래가 떠난 후 강 여사는 갑자기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현우가 깜짝 놀라서 말렸지만 강 여사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소희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평생을 교만하게 살았던 강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제가 당신과 이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소희는 강 여사를 일으키며 눈물을 흘렸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모두 진짜 가족이에요. 소희의 용서에 강 여사는 더욱 눈물을 쏟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예나가 강 여사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 같이 살 거잖아요. 정말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세요.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와요. 수아가 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어요. 9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사랑으로 치유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지?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맡을게. 너는 가족에게 집중해. 강 여사가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대신 이 아이들이 크면 물려줘야지. 우리 손녀들이잖아. 강 여사가 수아와 예나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침내 내 식구는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강 여사도 함께 말이죠. 할머니, 손 주세요. 예나가 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걸었어요. 할머니, 저희 집 정말 좋아요. 정원도 있고 그네도 있어요. 수아도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에 잠겼어요. 차에 타며 소희가 강 여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좋은 며느리를 두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강 여사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현우는 백미러로 아이들과 강 여사가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9년간 꿈꿨던 완전한 가족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거든요. 모든 갈등이 사랑으로 해결되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1년이 지났어요.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2층 주택에서 현우와 소혜, 수아와 예나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네와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었죠. 아빠, 엄마, 일어나세요. 일요일 아침 수아와 예나가 부모님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9살이 된 두 아이는 키도 많이 컸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거든요. 오늘 할머니 오는 날이잖아요. 예나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강 여사는 매주 일요일마다 손녀들을 보러 왔어요. 한번 그 매력에 빠진 후로는 하루도 아이들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왔어요. 차 소리가 들리자 수아와 예나가 현관문을 열고 달려나갔어요. 우리 공주들 할머니 보고 싶었지? 강 여사는 아이들을 양팔로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 이번 주에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수아가 최고네. 소희는 주방에서 강 여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1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거든요.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고마워, 소희야. 내가 뭘 도울까? 강 여사가 자연스럽게 식탁을 차리며 물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현우도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들어왔어요. 1년간 가족과 함께 지내며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 학예회 해요. 꼭 와주세요. 예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빠질 리 없잖아. 강 여사는 손녀들의 모든 행사를 챙겨주고 있었어요. 학부모 상담은 물론이고 운동회, 학예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내 인생의 낙이야. 아, 그러고 보니 미래한테서 카드 왔어. 현우가 탁자 위에 놓인 카드를 보여줬어요. 결혼한다고 하네. 좋은 사람 만났다고. 서미래는 이혼 후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현우와의 결혼과는 달리 진짜 사랑이었죠. 다행이네요. 미래 언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소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원망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렸거든요. 회사는 어때요, 어머니? 걱정 마. 다 잘 되고 있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강 여사는 서진그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현우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갔죠. 오히려 그녀가 손녀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거든요. 수아랑 예나가 크면 물려줄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할머니, 저희는 아직 9살이에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수아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예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현우는 소희와 함께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해? 현우가 소희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꿈 같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소희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까? 아이들이 준비되면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아빠, 엄마, 우리가 결혼식 도와드릴게요. 예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희가 웨딩 플래너 해드릴게요. 수아도 동참했어요. 정말? 우리 딸들이 계획해주겠다고? 현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결혼식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제안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1년 전엔 정말 바보였구나. 강 여사가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이런 행복을 막으려고 했으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그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소희가 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해가 지자 강 여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우리 공주들 안 보면 어떻게 살아? 강 여사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네 식구가 강 여사를 배웅했어요.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울 시간이었어요. 현우와 소희는 함께 아이들 방에 들어갔어요.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수아가 이불을 덮으며 말했어요. 매일매일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나도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거야. 아빠가 약속해. 현우가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현우와 소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소희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모든 게 잘 풀렸잖아.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모두 덕분이야. 사랑이 이긴 거지. 현우가 소희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소희는 목에 걸린 하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9년 전 현우가 선물한 그 목걸이였죠. 이 목걸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운명이었나 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야. 그 작은 하트 목걸이는 이제 두 사람 사랑의 영원한 증표가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글쎄, 수아랑 예나가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고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현우가 상상하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증조할머니가 되시겠네요.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두 사람은 밝은 미래를 그리며 웃었어요. 자, 우리도 잘까? 현우가 일어서며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집안은 평온하고 따뜻했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집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수아와 예나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현우와 소희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네.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9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어요. 거짓말과 오해, 아픔과 이별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걸 이겨냈죠. 현우는 서진그룹의 회장이라는 타이틀 대신 아빠와 남편이라는 더 소중한 이름을 얻었어요. 소희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힘겨운 삶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되찾았고요. 수아와 예나는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 여사는 차가운 권력자에서 따뜻한 할머니로 완전히 변했죠. 아빠, 엄마, 빨리 와요.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예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트 목걸이가 상징하는 사랑처럼 이들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